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물어보는 것 중에 주상복합형 콘도는 없냐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게 상업지에다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업지는 땅 중에서는 가장 좋은 가치가 있는 땅이죠. 또 주상복합 아파트가 생활이 편리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방콕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상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상복합 형태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인기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콘도의 가치를 따질 때는 뭐 입지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인기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인기가 없냐?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형태가 조금 다른데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형태는 한국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비슷한 형태의 콘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에어비앤비가 불법이지 않을 때 에어비앤비를 많이 했던 빨랑가오에 보시면 벨르 콘도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밑에 부분이 상가 형태로 되어 있죠. 물론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에까마에 보시면 누사시리 그랜드 콘도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굉장히 큰 상가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메디센터, 병원센터로 되어 있죠. 상업시설이 거의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활성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태국은 쇼핑몰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BTS 스쿰빗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역마다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크기도 굉장히 크죠. 센트럴 월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단일 쇼핑몰로 두 번째로 크고요. 사이암에 보시면 시암 스퀘어, 뭐 시암 디스커버리 뭐 이런 것들 다 모여 있죠. 그 모인 거 전부 다 합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쇼핑몰의 천국이 태국입니다. 그래서 센트럴 같은 한국으로 치면 롯데백화점과 같은 쇼핑몰 체인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만들어 놓은 콘도들의 상가들이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형태는 한국하고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쇼핑몰을 지어놓고 그 주변을 두루룩 둘러싸서 콘도를 짓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쇼핑몰과 분리를 해놓는 형태죠. 콘도에 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관리적 이유가 보안입니다. 보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건물하고 붙여넣어갖고 지어놓게 되면 아무래도 보안적인 취약하다는 이미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주변을 둘러싸서 떨어뜨려서 지어놓는 겁니다. 쇼핑몰 이용객과 콘도 입주민 간의 동선이 아예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01이라는 푼나이티의 쇼핑몰 주변에 보시면 MQDC에서 3개의 콘도를 쭈루룩 지어놨습니다. 이 콘도들 같은 경우는 바깥에 따로 지어놓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상징적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콘 시암이나 킹파워, 마하나콘 같은 건물들이죠. 마하나콘은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고요. 아이콘 시암이 첫 번째로 높은 빌딩이죠. 이 아이콘 시암과 이 마하나콘 같이 상징적인 건물 안에도 콘도가 있습니다. 이 콘도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콘도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건물에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을 주고 살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가격에 그러한 가치들이 굉장히 붙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뭐 1층에 조금 있다거나 편의점 등이 붙어 있다거나 이러한 형태의 콘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1층에 보면 상가가 몇 개 붙어 있죠. 그렇게 많이 붙어 있지는 않고요. 하나 정도, 2개 정도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1층이 뻥 뚫려서 뭐 그 한 가게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콘도들도 있거든요. 1층 부분을 상가로 쓰고 있는 콘도들이 많은 지역이 통로 쪽에 보시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상가들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넓이가 굉장히 크죠. 그걸 쪼개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가구 회사나 샹들리에 파는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곰곰이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여기가 로비로 써야 하거나 퍼실리티를 만들어서 쓰는 게 훨씬 더 입주민들한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가를 쓰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두 번째로 리테일,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세븐일레븐 같은 게 들어와 있는 것은 굉장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부 다 피하라는 건 아니고요. 아주 외진 지역, 바깥 지역이 아닌 이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부인이 계속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이 XTX 가마인데, XTX 가마이 같은 경우는 정문을 지나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세븐일레븐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 외부인이 그냥 막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정문이 필요가 없죠. 그 심지어 지금 보시면 주차가 15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차도 세븐일레븐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쑥쑥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러면 보안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태국은 무반 있죠. 무반도 단지형으로 지어갖고 담쳐놓고요. 들어가려면 바리케이트 지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보안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콘도나 무반에 사는 거고, 무반보다 콘도에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안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요거는 하이퍼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예 밖에다 지어놨죠. 이게 밖에다 이렇게 지어놓는 형태가 훨씬 좋습니다. 안에다 지어놓으면 이게 당장 만들어졌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개판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한 번씩 그런 데가 보일 겁니다. 세븐일레븐 때문에 입구가 뒤로 훨씬 물러져 가버린 경우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비가 앞에도 얘기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더 많은 관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 있다 이래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명했듯이 상가가 있다라고 해도 그 상가들이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벨르콘도도 가격은 꽤 올랐습니다만 벨르콘도가 상가 지역이 활성화된 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벨르콘도는 걸어서 앞에 가면 센트럴 그랜드 라마나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크기를 써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아래층에 뭐가 있다라는 거는 그 공간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좋은 콘도일수록 모든 공간이 콘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어져야 됩니다. 그 공간에 예를 들어서 다른 퍼실리티가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고급 콘도들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 콘도들은 들어가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입지나 가격, 이런 투자성을 보는 것은 다른 콘도랑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투자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투자성이 생기는 거겠죠.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이런 콘도들이 어떠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동선, 그러니까 외부인과 내부인 간의 동선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씩 설명했던 이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보면 상가 지역이 있다고 해도 활성화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1처럼 훗나위 지역 주변에 아무런 커다란 상업시설이 없는 지역에 쇼핑몰이 생기면 그 주변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초반에 가격이 확 올라서 지역이 핫해질 수도 있죠. 흔히 콘도를 그냥 살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투자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게 중요한데, 이것들이 어떻게 관리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엄격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101 뒤에 있는 세 개의 콘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거기 보안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어놨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제가 그 콘도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보안이나 관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콘도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 콘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나 보안적인 측면이 굉장히 허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몰래 쳐도 통제나 제대로 될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럽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콘도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부분들, 입지나 가격이나 관리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상가 지역이 있다는 거는 콘도에서는 이점이 전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